나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대기업 가서 그때 너무 현실이 와 진짜 처참하더라. 진짜 처참했어. 가난이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요즘 현실로 다가옵니다. 네,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위에 결혼한 선배들은 둘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할 거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물론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사실 겁이 나요. 성실한 사람의 인성과 품성을 믿고 마음을 먹었지만 집을 구하러 다닐수록 여러 대출 조건을 알아볼수록 너무나 높은 현실의 벽에 막막하기만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하나 고백한 게 있어요. 본인이 지금껏 모은 돈이 하나도 없음을, 평생 아파트를 살아보지 못한 자신의 열등감을 고백하며 눈물을 짓던 그날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6개월 동안 3만 원 이상 쓰지 않던 남자친구는 돈을 착실히 모아 부모님 때문에 냈던 마이너스 대출을 갚았어요. 잘 살아보자며 자판기 커피 마시며 데이트하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함께 꾸려나갈 미래가 너무 기대되지만 집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나도 높은 전셋값에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결심한 것이 사치인 건 아닌가 하는 이젠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건 신혼 희망타운 청약을 노리고 과천에 집을 구해볼까요? 물론 과천으로 주소를 옮겨도 불확실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둘이 합쳐 연소득 8,500만 원이 안 됩니다. 자본금도 없어요. 지금껏 아파트에서 살아보지 못한 저희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고민 많이 하고 계셔. 부모님이 도와줘서 시작하면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오히려 더 많으니까. 되게 많아. 부모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주변에 부모님 도움 받는다고 말하죠. 근데 부모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님 도움 받지 못한다고 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뭐랄까 뭐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서 자판기 커피 먹고 그런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 신혼집 구할 때 생각도 났어요. 저 신혼집 구할 때도 뭐 이렇게 막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그때가 처음으로 충격받는 것 같아. 그 전에 그냥 부모님한테 얹혀 살거나 맞아.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구나를 아는 거.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전세가 2억이었어요. 그 아파트가 일단 600세대 정도 되고 동이 6개짜리 아파트인데 두 동이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이 있는 거였고 네네. 언덕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고 주차가 0.4대가 안 되는 아파트였어요. 네네. 지은 지 20년 훌쩍 넘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봤는데 막 그 느낌 있잖아. 문이 옥색이고 막 테이프, 노란색 테이프로 장판 찢어진 거 붙어 있고. 그때 되게 현실벽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맞아.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분 이걸 볼 때. 그때 나 되게 미안했었거든. 같이 다니면서. 그치. 그러니까 부끄러울 일 아닌데. 남자로서 좀 이렇게. 자존심 상했어. 그치. 나는 그래서 여기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게 이 여자친구한테 자기 마음 완전히 다 연 거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왜 말하기 싫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생각이 나서 좀 도와주고 싶었고요. 일단 이분의 문의사항을 좀 정리를 하면 남자분이 300만 원, 직장이 강남이에요. 여자분이 200만 원이에요, 월급이.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500이야. 그리고 종잣돈은 이제 예비 신부가 6천만 원 정도 있대요. 그러면 월소득 500에 종잣돈 6천만 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일단 이분이 문의하신 건 첫 번째,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금의 90%를 받아서 신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월 이자는 20만 원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이자가 싸거든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네네네. 대출이. 두 번째, 둘이 합쳐서 연소득이 8,500이 안 되니까, 둘이 합쳐서 맞벌이를 세우 500이니까 안 되죠.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대출을 더 일으켜 그렇게 해서 제가 집을 좀 사볼까요? 영끌이 되죠. 네네. 일단 세 번째는 신혼 희망타운을 노리고 과천에 집을 구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건데 뭐냐면 이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용하시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버리면은 내가 이거를 토해내야 돼. 갑자기 이자를 싸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이자 혜택이 얼마나 싸냐고.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사. 계속.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몇 번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출 2억 받아서 월 20만 원 내. 공공임대 들어가는 건 뭐가 다르냐고.
그러네요. 이게 최악이에요. 공공임대 왜 안 나와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게 내가 너무 단 거야, 달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가끔 하는데, 아이들이 사탕 달라고 해서 계속 사탕 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썩고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거는. 지금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이용해갖고 하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영끌도 안 돼. 21평도 아무리 싸도 지금 5억인데, 그럼 5억이면 4억 넘게 대출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휴러블리님 말고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된 건데, 이분이 과천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과천에 주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분양을 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전 청약을 해서. 근데 신혼 희망타운이 있어요. 이게 1400세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당해 100%예요. 이 얘기 뭐냐면 과천 사는 사람들로 100%를 채운다는 겁니다. 이게 미달이 났어. 결과가. 왜 그러냐면 신입타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이 너무 적은 거야. 물론 이제 평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작은 평형은 미달이 났고 저게 미달이 나니까 저거를 이제 수도권으로 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휴러블리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나 너무 아쉽다. 나도 과천 들어가서 저거 넣어볼 걸. 그래서 그걸 해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과천에 사전청약이 지금 잡힌 건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하남 교산입니다. 하남 교산이 어떠냐면 이제 2,500세대 정도의 신혼희망타운 분양 사전청약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남 교산은 대규모 택지주거든요. 그래서 30%만 당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30%면 2,500세대의 30%니까 한 750세대 정도가 하남에 있는 당해 신혼부부한테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남시 인구가 30만 정도 돼요. 뭐 1% 정도가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3,000명? 네, 3,000명. 네, 그럼 한 1,500가구? 그럼 경쟁률이 뭐 2대1? 많으면 3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과천에서 지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차라리 여기에다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사전청약 시기에 하남에 적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넣으시려면.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이걸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청약 시기에 2년 거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본청약 2년 뒤에 하니까 거기서부터 쭉 하남에 거주하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거 지금은 달지만 거기 안주하게 되면 계속해서 집 못 산다, 절대. 두 번째는 8,500 연소득이 안 되니까 보금자리론에 뭐 회사 공제회,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내가 집을 사보겠다? 영끌이에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이분은. 세 번째, 과천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과천은 막연한 거예요. 과천 언제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남 같은 데에 들어가서, 사실 하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집을 영끌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왕 전세에서 살 거면 임대를 할 거면 3기 신도시 노려볼 수 있는 곳에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하남 같은 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옵션은 뭐냐? 저 그냥 신이타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저 그냥 재택할래요? 라고 하시면 두 분 회사 가까운 곳에 저렴한 월세를 얻으세요. 직주근접으로 해가지고. 직주근접으로. 네. 그러니까 시간 벌기. 네네. 시간 없고. 네, 그래서 저녁 때 부업이든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분 사연이 저랑 너무 똑같았어요. 이제 사실 와이프한테 청혼을 하고 장인어른댁에 인사를 갔는데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제 신혼집은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데 그때 물어보게 되죠. 원룸 살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왠지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은 돌아가게. 느낌?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느낌적으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 중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지. 신혼집 혹시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뭔데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 때는 아파트가 1억이었어. 그러니까요. 1억. 네. 아파트가 전세가 1억, 전세가 1억. 근데 내가 1억이 어딨어. 그때 대출도 없을 때 아니에요? 전세대출 있었어. 있었는데 월급 200만 원 이렇게 받을 때니까 168만 원 이렇게
말 때였거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빌라를 갔는데 그 빌라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낡은 거야? 안 좋고 낡고 원룸도 막 3천에서 4천 이런 거야. 결혼하는데 돈이 친구가 나한테 줬던 한 30만 원인가 사회본 친구가 나한테 따로 챙겨준 거야. 원래 그 부주는 부모님 거잖아. 맞아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대기업 가서 그때 너무 현실이 와 진짜 처참하더라. 진짜 처참했어.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한테 고맙더라고. 다 이런 마음이구나. 주변에 얘기했으면. 나 지금 소름 끼친다. 왜냐면 얘기 들으니까. 지금 내가 27살에 원래 28살에 나는 결혼 못 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렇죠. 주변에서 다 말리고. 근데 사실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있었어. 뭐냐면 동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큰 집에서 시작하고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뭐 강남에서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랬거든. 다 아파트고 나만 빌라였어. 빌라도 탑층 꼭대기. 다 빚으로. 근데 7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나한테 되게 희망이 됐던 게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누가 그랬나? 30살까지 가난한 거 괜찮대. 근데 60살에 가난한 거는 그렇죠. 네 문제라고.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살아. 왜냐하면 난 그때 사실 라임촌 되게 고마웠어. 그러니까 나도 비참했거든. 그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와 집을 들어갔는데 진짜 이런 집 살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게 내 예산이야. 내가 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런 집에 살아게끔 만드는 그게 남자의 무능함의 비참함? 기억하고 싶지 않네, 기억이 나네. 근데 이거 댓글을 보다 놀랬어. 난 다들 응원해 줄 줄 알았거든. 현실을 너무 몰라.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괜찮지. 뭐, 30살에 가난한 걸 수 있지 생각했는데. 채팅창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면, 두 분이 없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금 남자분께서 시댁의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이게 결혼해서도 이게 계속해서, 모으질 못하고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남자분께서는요, 이번에 이제 그 마이너스 대출을 갚은 거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집에 이제 또 마음이 아프지만 도움을 좀 드리는 거를 이제 중지하고, 이제 그 예비 신부하고 가정을 잘 이렇게 꾸리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3가지 그 질문을 주셨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남 교사는 사전 청약의 경우에는 당에 이제 저희가 주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네. 아직 근데 저희는 하남 교사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본 생각이어서 그러면은 공고 아직 안 뜬 상황인 거죠. 네. 빨리. 근데 올해 하는 건 맞아요. 22년에 하는 건 맞는데 공고가 제가 알기로 안 떴어요. 네. 계속 다른 것도 미뤄지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근데 사실 이건 있거든요. 3기 신도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우리 휴러블리님이 34시잖아요. 이제 신이타라는 게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빠르면 2년 뒤 본 청약이에요. 네. 그럼 그러면 입주하면은 3년, 4년이 더 필요하니까 네. 빠르면은 뭐 28년, 27년 뭐 이렇게 될 텐데 신이타는 아시겠지만 면적이 작아요. 그러면 그렇죠. 19평 뭐 20평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아이가 생기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옵션을 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인생의 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두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뭔지 알아요? 젊은? 시간. 출퇴근 시간조차.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지금 한 달에 둘이 합쳐서 500을 버는데 한 달에 둘이 합쳐서 1000을 벌고 자산으로 5억, 10억을 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허무맹랑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가 냉장고에 있는 물병 꺼내가지고 컵에 물 따르면 물잔 나오는 거랑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만 알면. 꼭 월부 방식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이타를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안 됐을 때도 있고 그치. 더 문제는 뭐냐면 됐을 때, 그러니까 베스트가 됐을 때도 상황이 보인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두 분이 그러니까 40대가 됐을 때 18평짜리 아파트에 아이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내 인생에 지금 30대에 나를 개발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를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면 나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향성을 열어놓고 공부하되 일단 교상 하남 가서 공부해도 돼요. 왜냐면 그건 다른 별개잖아. 그냥 병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이사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 그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모 잘 만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고 바닥에서 올라오면은 다시 바닥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는데 위에 있다 내려가면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엄하고 냉정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엄청난 교훈을 줘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거는 휴러블리님하고 휴러블리님 남편분 이제 예비 신랑 있죠? 결혼하실 분. 그 사람의 그 인성과 품성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성실하고. 최고예요. 그죠? 그래, 맞아. 그러면은 아이가 그거 보고 배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저기는 아니야, 사치가. 그러니까 막 괜히 막 그렇게 막 남들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에 휘둘리지 마요. 오히려 이렇게 막 그런 거를 도전을 안 하는 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 후회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결정을 바꾸면? 네. 그 후회를 평생 하지 않을까? 평생? 그러니까 그거는 허비지. 인생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괜히 그런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하면 돼. 그냥.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려워요. 어렵고 왜냐면 그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아마 또 주변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또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럴 건데 지금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금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한 달에 5만 원만 쓰고 완전 짠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수비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자가 될 가능성에 일단 한 가지 자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버는 것만 알면 돼요. 예전에 저랑 너무 비슷하니까 꼭 저희 와이프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예,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광명 그 탑층 빌라 옥탑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크게 보였는데 저도 너무 비참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15년 전의 일이 지나가면 아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라고 생각이 나고 아마 나연님도 코크님도 옛날 신혼 때 기억 가물가물 할 거예요 진짜. 예, 그냥 지금 예전에 생각이 나니까 공감이 되니까 했던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 돼. 저 어제도 불과 한 4년 5년 전에 시작한 그때 너소트였어요. 너즈투가. 네. 와가지고 그분이 막 지금 휴러블리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한심한 소리하고 제가 쥐잡듯이 잡았거든요. 다시는 안 볼 줄 알고 막말을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 사실 근데 그분이 어제 저 밥 사주더라고요. 10억 40만 고맙다고. 근데 그분보다 훨씬 더 휴러블리는 자질이 좋아요. 맞아요. 그 남편분이나 괜찮아요. 사실 요새 시대에 이렇게 사는 분 많지 않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봐요. 결혼할 때 내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지금 드는 게 내 남편도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왜냐면 저 결혼할 당시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남편이 주변 친구들한테 나 이런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카드빚이 좀 상당한데 나 결혼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으면 과연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했을까? 이 채팅창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이 채팅창은 다 하지 말라고. 이런 여자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아마 주변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결혼해준 게 참 지금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자분께서 되게 아끼시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정말 두 분이서 너무 알뜰살뜰 하신데 만약에 이렇게 인품 좋고 성품 좋은 이 남자친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올까요? 아니야. 그래.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나한테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제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나 긍정 기운이 넘치시고 좋은 사람 되게 같아.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도 느껴져.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에서 톤이 그런 게 느껴져요. 오히려 정말 남자분을 잘 잡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도 설레요. 2년을 만났는데. 뭐야?
내가 한 말 취소. 그럼 됐지 뭐. 그리고 두 분, 너나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조언, 그 하상 교산보다는 오히려 좀 후반부 쪽에 후자에 좀 더 무게를 항상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을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남자친구만 만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두 분이 함께 그 시간을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